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과 같은 최신 AI 분야에서 왜 엔비디아 GPU가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단순히 연구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실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요즘 한창 주목받는 생성형 AI 서비스나 음성 인식과 번역, 자율주행차, 의료 영상 분석까지 이런 AI 혁신의 동력은 대부분 GPU, 특히 엔비디아의 제품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업계를 선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AI 발전을 논할 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빼놓을 수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U가 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CPU, 중앙처리 장치는 직렬 연산에 특화된 구조로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병렬 연산에 탁월해요. 즉, 수많은 코어가 동시에 여러 연산을 쪼개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 연산이나 벡터 연산 같은 대규모 계산량이 필요한 딥러닝 모델에 훨씬 효율적이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CPU는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잘하는 인재 한 명이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느낌이고, GPU는 한꺼번에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다량의 일을 병렬로 빠르게 처리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엔비디아일까요? 경쟁사로는 AMD나 인텔도 존재하고 실제로 고성능 GPU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개발 환경, 그리고 연구 커뮤니티와의 탄탄한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딥러닝 붐을 일으킨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네 시절부터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고유의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대학,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모두에게 GPU 연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만 팔고 끝이 아니라 쿠다, CUDNN, 텐서알티 등 고성능 라이브러리와 최적화된 툴킷을 함께 내놓음으로써 연구자들이 AI 모델을 학습할 때 엔비디아 GPU를 써야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오랜 기간 GPU 업계를 사실상 리드해온 덕분에 병렬 연산 체계와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밀접한 통합이 다른 어떤 업체보다 월등하죠. 최근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오픈 AI의 GPT나 구글의 버트, 그리고 다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연구 등 정말 천문학적인 연산량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엔비디아의 A100, H100 같은 데이터 센터급 GPU를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GPU는 단순한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AI 연산에 특화된 텐서 코어 같은 전용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대규모 행렬 연산을 훨씬 빠르게 처리해 주는데요. 기존의 FP32, 32비트 부동소수점 중심 환경보다 FP16, BF16 혹은 더 낮은 정밀도 연산 등을 적극 활용해 학습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거대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소화하고 모델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만 만든 게 아니라 AI 연구에 특화된 DGX 시스템이나 거대한 AI 슈퍼컴퓨터 인프라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AI 개발자나 연구원들은 이 생태계 위에서 모델을 편하게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빅3 클라우드 서비스도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곧 기업이나 연구자가 AI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학습시키는 필수 요소가 되었어요. 따라서 AI 프로젝트를 하려면 결국 이런 엔비디아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물론 경쟁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AMD나 인텔도 강력한 하드웨어를 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미 수십 년간 그래픽카드 시장을 장악해왔고 병렬 연산과 그래픽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탄탄하게 쌓았기에 후발주자가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AI 연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스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 쿠다와 CUDNN으로 대표되는 엔비디아의 호환성, 지속적인 업데이트, 풍부한 사례와 커뮤니티 지원은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축적된 경험치와 생태계가 우리가 AI 발전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죠. 경제적인 측면을 봐도 흥미로워요. 엔비디아의 GPU는 단순히 게임용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심지어 대학 연구실까지 AI 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수백만에서 수십억 원까지 투자하여 GPU 클러스터를 갖추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급성장했고, 이 회사가 AI 열풍의 가장 큰 수혜주로 자주 언급되고 있죠. AI 분야가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견되는 만큼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아키텍처와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AI가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요. 대규모 이미지 처리,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 분석, 의료 분야에서의 초정밀 화상 진단 등 갈수록 고해상도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야 하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코어,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 더 효율적인 병렬 연산 구조를 제공하는 GPU가 핵심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전용 ASIC이니 TPU니 하는 전용 칩들도 등장했지만, 엔비디아 GPU가 가진 범용성과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폭넓은 호환성은 아직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AI 혁명 시대에서 엔비디아 GPU는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고성능 연산을 돌릴 수 있는 칩이 아니라 연구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이자 생태계, 그리고 AI 성장의 발판 역할을 해주죠. 딥러닝 연구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병렬 연산 플랫폼과 풍부한 라이브러리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독보적 왕자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등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확보한 시장 점유율과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AI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수록 엔비디아 GPU를 둘러싼 생태계는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발전을 논할 때 엔비디아 GPU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연구 환경부터 산업 현장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AI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결국 엔비디아 제품과의 궁합,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스택을 숙지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AI가 점점 익숙해지고 앞으로 나올 신기술들이 또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몰고 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뒷단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GPU 기반의 엄청난 연산 능력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CPU와 달리 GPU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서 딥러닝 모델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다. 둘째, 엔비디아는 쿠다 등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오래전부터 구축해왔고, 이를 통해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셋째,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자율주행, 의료 영상 등 막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A100, H100 같은 데이터 센터급 GPU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산업에 스며들수록 엔비디아 GPU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길었지만 엔비디아와 AI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그래픽카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가속화될지 감을 잡으려면 그 밑바탕에 깔린 하드웨어 구조와 생태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엔비디아라는 점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나 도전 과제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